여기 끝난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몇몇 한국 작품들이 공식 후속편을 제작 중이라 발표하는 것인데요. 아마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작품이 돌아온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 작품 후속작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세계관 최강 킬러의 복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입니다. 시즌1은 2024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8부작으로 공개됐었고 전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스타일리시 액션 스릴러였죠. 그리고 현재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시즌2 제작이 한창인 상태입니다. 시즌1은 삼촌 진만의 손에 자란 지안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삼촌이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고 지안은 뜻밖의 유산 하나를 넘겨받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킬러들의 쇼핑몰. 평범한 상점이 아니라 무기를 파는 비밀 거점이었고 지안은 순식간에 이 쇼핑몰을 노리는 킬러들의 표적이 됐죠.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시즌1은 삼촌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며 지안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렸었습니다. 물론 지안은 이 쇼핑몰을 지켜내는데 성공했고 마지막엔 진만의 깜짝 복귀까지 있었죠. 이러한 결말 덕에 팬들 사이에선 시즌2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까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즌1에서 지안에게 집중했으니 시즌2는 진만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 합니다. 거기다 스케일을 키워 이제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 하며 이에 따라 현리, 오카다 마사키 등 일본 배우들까지 캐스팅된 상황이랍니다. 또한 무대를 글로벌하게 키운 만큼 태국인 파신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역시 빨라. 구루카 주시는 달라. 구르카는 내빨, 나는 태국. 개인적으로 이번엔 또 어떤 드립을 날릴지 기대되네요. 아이 사장님 너무 쫀스러. 아까들 러브러브 그냥 떴대. 지안 계속해. 정리해보자면 시즌1은 플롤로그에 불과했고 시즌2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엔 또 어떤 스타일리시한 액션 그리고 반전을 선사할지 함께 기다려보죠. 다음은 이번엔 미국 조폭이 될 예정인 동석이 형 악인전 리메이크입니다. 악인전은 조폭 보스 동수가 형사 태섭과 손을 잡고 연쇄살인마를 쫓는 이야기로 경찰과 조폭의 합동수사란 컨셉 하나만으로도 신선하게 다가왔던 작품이었는데요.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씨바 재밌네. 거기다 마동석의 피지컬이 절정에 달하있을 때라 그의 존재감도 끝판왕이었습니다. 잔인할 땐 무참히 잔인하지만 자, 내려. 잘 싸서 돌려보내. 또 따스할 땐 한없이 따스해지는 설정을 마동석이 너무 잘 살렸었죠. 학생,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해당 작품을 헐리우드에서도 인상 깊게 봤는지 미국판 리메이크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라는데요. 재밌는 점은 주인공 역시 변함없이 마동석이 맡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기에 영어로 쓰는 갱스터 역도 무리 없을 거라 판단한 듯 싶죠. 이 모든 건 실베스터 스텔론이 설립한 발바 프로덕션이 먼저 관심을 표해 이뤄질 수 있었다 하는데요. 각본은 미국식 구조에 맞게 새로 각색 중이라 하며 원작의 틀은 유지하되 조직의 구조와 살인마의 서사 그리고 액션의 방식을 미국 정서에 맞춰 변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19년에 계약하고 2022년에 제작 초기 단계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추가 진행 소식이 없다는 점인데 허나 마동석이 헐리우드 주연 자리를 이대로 엎을 리는 없기에 좀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마동석 얘기가 나왔으니 이 시리즈를 언급 안 할 수 없죠. 범죄도시 제2막입니다. 현재 범죄도시5는 2026년 개봉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 이후로도 6, 7, 8편까지 연속 기획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즉 단순 시리즈가 아니라 아예 범죄도시 유니버스로 확장 중이란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편부터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라이트한 범죄 수사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5편부턴 훨씬 진지하고 다크한 수사물이 될 것이라 합니다.
기존의 범죄 해결 구성에서 벗어나 더 깊은 조직의 구조, 더 잔인한 빌런, 더 크고 무거운 충돌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며, 따라서 마석도라는 캐릭터의 체급을 키우고 범죄 스케일 또한 더욱 글로벌하게 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범죄 도시의 어두운 면은 2편에서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너 납치된 거야. 아마 이런 어두운 톤을 길게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참. 뭐야?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과연 범도 시리즈는 새로운 변화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두운 톤을 택한다면 장이수와 같은 캐릭터는 포기할지, 여러 궁금증이 난무하는 범더5는 2026년 개봉 예정입니다. 따라와. 새끼네 진짜. 안 나와? 예, 갑니다. 다음은 넷플 시리즈 중 후속작 제작 기원 1위 킹덤입니다. 시즌 1, 2, 거기다 아신전까지 나오며 세계관을 점차 확장시켜갔던 킹덤 시리즈. 하지만 이후 시즌 3에 대한 소식이 잠잠했는데, 여전히 넷플 측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뉴 시즌을 둘러싼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김은희 작가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킹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점을 명시했었는데요. 본인은 킹덤 시리즈에 큰 애정이 있다 밝혔었고, 심지어 시즌 10까지 집필이 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즉, 세계관 자체는 이미 다 짜뒀다는 뜻이죠. 출연진 또한 새로운 시즌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특히 주지호는 작가님이 뭔가 준비 중이신 것 같다 라는 발언과 함께 본인 역시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표했었습니다. 그간 김은희 작가의 메인 포커스는 시그널 시즌2에 맞춰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그 이후의 스케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어쩌면 시그널 이후 드디어 킹덤 시즌3 집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 측에서도 이미 보장된 IP를 이대로 방치할 리 없고, 원작자와 출연진, 둘 모두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상황이기에 시즌3는 결국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제대로 된 피날레를 위해서라도 넷플이 힘을 써줬으면 하네요. 이번엔 전국민을 울린 천만 영화의 복귀, 국제시장2입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됐으며 올 하반기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는 해당 작품은 전작의 윤재균 감독이 그대로 연출을 맡으며 새로운 주연으로 이성민과 강하늘이 낙점됐습니다. 이번 속편의 플롯은 덕수와 함께 파독 광부로 일했던 성민과 그의 아들 세주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데, 시점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격동기라고 하며 이 시기에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주목 포인트 중 하나는 과연 덕수 역시 얼굴을 비출까인데, 성민이 그의 동료였단 설정 덕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등장한다면 과거 회상이나 특별 출연으로 등장할 듯 싶습니다. 많은 이들의 추억을 자극할 국제시장2는 내년 하반기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부자들 감독의 신작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해당 작품은 2018년 영화 마야왕의 세계관을 확장한 정식 스피노프 시리즈인데요. 연출 역시 마야왕과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마야왕은 호불호가 좀 갈렸던 작품으로 이야기의 밀도나 구성이 아쉽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민호 감독 특유의 어두컴컴한 톤과 분위기만큼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범죄에 간 나라 걱정도 다 하고 외국산 아쉽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바로 그 분위기를 더 정제된 구조 안에서 시리즈 형태로 다시 펼쳐내는 작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대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는데, 권력을 향한 욕망에 삼켜진 인물 백기태, 이런 그를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인데요. 둘의 대립이 메인 플롯이라 하며 이들 주위를 조여정, 우도환 등 탄탄한 조연들이 감쌀 예정이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마약왕의 스피노프 작품이긴 하지만 이번엔 마약이 메인 소재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마약 거래나 밀수가 등장할 수 있어도 진짜 핵심은 1970년대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치, 검찰, 기업, 언론까지 서로 얽히고 또 얽혀있는 생태계를 그렸다고 하며 단순 범죄극이 아닌 전통 서사극에 가까운 작품이라 합니다. 마약왕보단 내부자들에 가까운 작품이란 뜻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오늘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기대되는 한국 작품 후속작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작품을 감상하고픈데 아쉽게도 몇 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작품들이 될 거라 기대하며 차분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